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살충제 계란 언론 정치쇼에 불과한 이유입니다. 닥터유는요, 계란 프라이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제 하나씩 먹는데요. 여행을 하면은요, 2개씩 먹습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요, 한동안 그 계란이 판매 중지된 적이 있었잖아요. 한 며칠인가 이틀인가요? 네. 그럴 때도 닥터유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먹던 대로 맛있게 계란 프라이를 해서 먹었죠. 살충제 계란, 큰 문제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기 전에 계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한 1200여 곳의 산란계 농장, 산란계라는 건 이제 알을 낳는 개, 그게 이제 닭개자입니다. 네, 그래서 알을 낳는 닭공장이죠. 닭의 이제 농장이죠. 네, 여기서 이제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요, 4,3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한 사람의 1개 정도는 매일 먹는다고 봐도 되겠죠. 뭐 평균 잡아서 얘기를 한다면요. 지난번에 AI 파동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그 산란계 닭들도 이제 살처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걀 생산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뭐 과거에도 그러니까 수입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 100만 개가 수입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수입이 됐냐면은 이제 스페인에서 수입이 됐죠. 네, 계란은요, 뭐 날계란도 먹고, 뭐 찐 계란, 요새 이제 구운 계란인 게 있어요. 맥반석 계란이라서 이게 이제 구운 계란입니다.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이제 각종 음식에 사용이 되죠. 뭐 계란말이, 계란찜, 라면, 그다음에 김밥, 뭐 안 사용하는 데가 없죠. 또 빵, 과자, 마요네즈, 와플, 네, 이런 데 이제 많이 또 사용이 됩니다. 계란을 이제 가공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알 가공품이라고 합니다. 흰자위, 노른자를 갖다가 이제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루가 되잖아요. 흰자위 가루, 노른자위 가루. 이런 게 이제 각종 음식을 만들 때, 식품을 만들 때 원료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계란에서 이제 살충제가 검출되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 안전합니다. 검출된 살충제가요, 모두 6가지인데요. 네, 이게 이제 화학명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피브노릴입니다. 두 번째가 비펜트린, 세 번째가 플루펜낙스론, 네 번째가 에삭소졸, 다섯 번째가 피리다빈, 여섯 번째가 여러분도 잘 들어봤던 DDT라는 이런 살충제죠. 이 중에서요, 제일 독성이 강한 게 이제 피브로닐입니다. 피브로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비펜트린. 그리고 나머지 3개는요, 그렇게 이제 독성이 강하지 않죠. 사실은 이제 DDT가 제일 독성이 강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용 금지된 게 거의 50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실 검출될 양도 너무 미미해서, 네, 이거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살충제인데요. 이게 오염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시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최소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부분 이 검출된 양이요, 안전 기준보다 대부분은 그 이하라는 거죠. 근데 안전 기준 이하라는 것은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만이 안전 기준을 갖다가 초과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번에 이제 1200여 곳의 산란계 농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50곳 정도입니다. 이 농장도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악, 가장 이제 많이 오염된 계란을 가지고 그 얼마나 나왔느냐, 이걸 가지고 최악의 경우를 가지고 계산을 해봐도요, 성인들은 매일 2.6개, 그러니까 2개에서 3개 정도를 갖다 매일 평생 먹어도 그 오염 수준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또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계란을 먹기 시작하는 뭐 돌 정도 되면은 이제 계란을 먹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 10kg 정도 됩니다. 몸무게가.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최악이죠. 그런 애들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기들이죠. 아기들이 가장 독성이 강한 피브로닐이 문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피브로닐이 검출된 그 농장 걸 갖다가 10kg 아기가 매일 먹는다. 네. 그러면 얼마나 먹어도 안전하냐? 이걸 다시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계란 반 개더라고요. 근데 아기들이 계란 반 개를 하루에 먹지를 못합니다. 네, 그렇게 되지가 않죠. 네, 그래서요, 이 오염된 수준 자체가, 뭐 오염 자체가 제가 뭐 잘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랬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안전한, 안심할 수준이라는 거죠. 또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오염 자체가 이렇게 항구적인 게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그 농가에서도요, 이걸 살충제를 갖다가 계속 사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닭에 이제, 이게 살충제인데, 닭에 진드기가 있어요. 진드기가 있으면 진드기 때문에 닭들이 이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걀을 잘 못 낳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 닭 진드기가 뭐 연중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됐던 한 50여 곳에서 살충제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다. 그분들도 글쎄 잘 몰랐을까요? 뭐 알면서 했을 거라고는 잘 생각이 안 되는데요. 여하튼 뭐 그러저러한 이유로 한두 번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 살충제들은요, 이 닭의 몸에 잔류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한번 이제 살충제를 갖다가 이제 접촉이 됐으니까 몸에 들어왔잖아요. 어떻게든지 흡수가 돼가지고 닭의 몸에 흡수가 돼서 결국 이제 달걀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건데요. 그게 한번 그랬다고 하면은요, 한 일주일 지나면요, 대부분 다 배출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살충제 중에서 그 플로페낙소놀이라는 요것만 좀 오래 걸립니다. 한 3개월 정도면은 다 배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뭐 문제 자체도 큰 문제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일시적이고 정말 1200여 곳 중에서 50여 곳입니다.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분적이라는 거죠. 네, 이런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부풀려졌습니다. 네, 이 부풀려진 이유가 뭐겠느냐. 과거에도요, 뭐, 이 식품 안전 문제가 나오면은 굉장히 부풀려지고, 이 국민들을 갖다가 불안에 떨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늘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디서 그러느냐, 누가 그러느냐, 언론하고 정치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이 불안해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거꾸로 언론과 정치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언론은 어떻게 합니까? 시작은 이제 언론이죠. 물론 문제의 발단은 살충제를 사용한 게 발단이긴 하지만은, 지금 한 게 8월 2일인가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후로 이 쏟아져 나온, 지금까지, 오늘까지 쏟아져 나온 그 언론의 기사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다뤘나. 그냥 완전히 도배를 합니다, 도배를. 매일매일 도배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뭐 안전하다는 말, 이런 말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비판적이고 잘못했다 그러고 지적하는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다 잘못됐고 하니까 이 살충제 계란이 불안한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게 불안인 거죠. 뭐가 정말 크게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언론이 이렇게 나오니까 정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급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냥 뭐 또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하는 사람들이요. 3일 동안 아마 3일 동안 다 전수조사를 한다고 한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밤새 가면서 네, 그러니까 비상근무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가 툭 터졌다 그러면 맨날 우리 이 정부에 관련된 공무원들은요,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비상근무를 하더라고요. 이 비상근무가 뭐 그렇게 좋겠어요? 정상적인 근무라도 실수가 나오는데요. 비상근무를 하면 반드시 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락된 검사가 되기도 하고요.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잘못된 농장을 갖다가 지적하기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피해가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막 부처 간 혼란도 막 일어납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죠. 정치인들은 어떡하냐? 네, 정치인들도 또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해야, 네, 관심을 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을 계속하고, 뭐, 누구 물러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또 그걸 다시 또 언론에서 또 보도를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총체적인 뭐 문제다. 네, 총체적인 뭐 행정의 문제다. 네, 이렇게 이제 또 언론은 다시 그걸 갖다가 확대 재생산하는 겁니다. 왜 이게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될까요? 제가 이런 일이라는 것은 뭐 이 살충제 오염이 뭐 잘 됐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부풀리고 확대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갖다 더 크게 만드냐는 거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이제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고 하는데요. 진짜 이유는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언론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네, 구독률, 시청률이죠. 네, 구독률, 시청률을 가장 빨리 높이는 방법? 네, 그게 불안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대표적인 불안 산업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물론 당연히 순기능이 있죠. 제가 그걸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걸 이렇게 부풀리는 근본적인 그 배경에는 불안을 갖다가 구독률, 시청률에 의존하려는 그러한 이제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의료도 불안 산업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이제 병원에 왔느냐? 이게 대표적인 불안을 조장하는 말이죠. 뭐 교육산업, 종교산업, 보험산업, 이 전부 다 이제 불안을 그 근간으로 합니다. 정치는 왜 불안을 이용할까요? 네, 정치는 당연히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구독률, 시청률이듯이 정치는 지지율이죠. 그러니까 정치는 지지율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을 더 많이 받으려니 그거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는 거죠. 그동안 일어났던 대부분의 식품 안전 문제는요. 사실은 뭐 대부분이 다 언론 정치쇼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당연히 순기능이 있죠. 근데 그 대가가 뭐냐면은 그것이 다 정리될 때까지 국민들을 갖다가 많이 불안케 만든다는 겁니다. 또 제 얘기 하나 드릴까요? 저는 아까 달걀 후라이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또 제가 좋아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사실 모든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티본 스테이크를 좋아합니다. 스테이크 중에서 티본 스테이크를 좋아하는데 제가 있으면은 자꾸 찾아 먹는데요. 제가 제일 맛있게 먹은 그 티본 스테이크가 베니스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먹은 티본 스테이크입니다. 거기서 이제 다른 동료들하고 베니스에 있는 이제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스테이크가 있고 많은 이제 맛있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티본 스테이크인데 아무도 그거를 안 시키더라고요. 물론 뭐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적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광우병 파동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네,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광우병 파동이 있어가지고 다 그걸 꺼려 하더라고요. 제일 꺼려한 게 이제 티본 스테이크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의치 않았죠. 네, 그래서 티본 스테이크를 시켜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과거에 많은 식품 안전 문제도 그랬지만은요, 이번 살충제 계란, 네, 크게 봐서는요, 언론 정치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언론인들, 정치인들이 하는 거 그냥 옆에서 보고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불안해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물론 관심 있는 분들도 더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요구를 하세요. 뭐 지적도 하고 더 잘하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렇지만 서두르거나 붕괴하지 않아도요, 식품 안전 문제는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